전동건 기자. 예. 신문들이 그 삼성을 감싸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요. 네네. 청와대가 애초부터 이 삼성 특검에 반대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 지금 그 보수 세력이나 보수 언론들은 그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본질이 아닌 허상을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노무현 정권이 삼성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취임 초기에 이야기하는 거랄지, 그다음에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심지어는 참여정부란 말마저도 구조본 팀장위에서 만든 말인데 그걸 갖다가 갖다 쓴다 할지. 참여정부란 말을 구조본 팀장에서 만든 말입니까?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다음에 참여민주주의를 좋아하니까 참여정부라고 하면 되겠네. 그런데 진짜로 참여정부 쓰더라고요. 그런 거를 직접 노무현 대통령 쪽에 전달해 줬겠네요. 경제연구소에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이야기 나오고 회장도 그런 이야기 꺼내더니 좀 있으면 정부에서 쓰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참여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만불됐다가 떨어졌다가 또 만불되는 개인소득 만불이라서 불경기였어. 일 많이 하고 이익 많이 내면 연봉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피해서 올라가야 되고 워낙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불만인 거죠. 그것이 지금 만불이기 때문에 열었어요. 그게 2만 불이면 돼요. 2만 5천 불이면 상당한 가지고 2만 불 될 때까지는 조금 자제하고 조용히 하고. 2003년 6월 5일에 나온 이건희 회장의 국민소득 2만 달러로 25일 뒤인 6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2만 달러 시대 국가 개조론을 들고 나오면서 화답합니다.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2003년 12월 10일 검찰에 소환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측근에게 100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합니다. 이틀 뒤인 12월 12일 이건희 회장은 피닉스 파크에서 로비 지침을 내립니다.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추미하던 돈 안 받는 사람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내, 관계,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이. 그리고 두 달 뒤인 2004년 2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씨가 회장으로 있는 중앙일보와 회견하면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로 바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는 곧 이건희 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노 대통령의 뜻대로 된 것인지는 몰라도 검찰은 385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학수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삼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하여 수사와 처벌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삼성 측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됐는데 1년 뒤인 2005년 7월 22일 이번에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회장님께서 몇 가지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회창한테 보내는 것은 여러 사람 하지 말고 홍석현 사장을 계속 통하고 하시고 그 다음 늙은 사람은 누구를 통하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으시면서 이인재 관계도 언급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전에 지시한 건데 D 검사장에게 2천만 원 줘서 작년에는 3천만 원 줬지만 올해는 2천만 원 줘서 자기도 쓰고 이름 모르는 애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럴 겁니다. 엑스파일로 두 가지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정치권과 검찰 로비를 한다는 점, 삼성과 정치권, 검찰 언론의 유착관계가 심각하다는 점,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삼성의 불법 로비에 의한 정경원 유착이 엑스파일 사건의 본질이라며 수사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이 나섭니다. 그는 이번에도 삼성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줍니다. 정경원 유착이라는 것과 도청 문제 어느 것이 본질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꼭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게 물으면 도청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입니다.
이후 검찰 수사는 도청 수사로 흘러갔고 삼성 이건희 회장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07년 전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삼성의 불법 행위를 세상에 알린 이후 삼성특검법이 여론의 지지를 받자 청와대가 또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특검법과 함께 공직자 부패 수사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볼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이번엔 각 당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커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공직자 부패 수사처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왜 청와대가 저렇게 나왔을까? 그 변명도 굉장히 궁색하지 않습니까? 첫날 얘기 다르고 둘째 날 얘기 다르고 견광부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건가? 이런 의심까지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게 소위 삼성공화국론인데요.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삼성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자마자 처음 나온 경제정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 2002년 대선 당시에 이해창 후보와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은 소수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가고 결국은 나중에 서민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첫 나오는 얘기가 법인세 인하라는 겁니다. 자꾸 삼성그룹 쪽에서 먼저 나왔다 그런 얘기가 정책 어젠다로 반영이 될까? 왜 삼성 출신 사람들이 고위이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자꾸 가게 될까? 정책 결정은 왜 자꾸 이렇게 될까? 이런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각 부처에서 신정부의 정책에 참고할 만한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해요. 안에 변경수도 있고 석박사 2,000명 이상이 있으니까. 근데 정부에서 민간 기업의 두뇌들을 활용하는 건 좋은 일인데 정책 방향이랄지 그런 것까지 좀 조금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에서 삼성의 비판적인 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던 이동걸 현 금융연구원장입니다만은 그분 같은 경우에 삼성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입장을 좀 고수를 했고 또 금산법 개정안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그때 당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다 참여정부의 롱런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죠.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와 삼성 유착설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대통령이 통치자로서 검찰 수사에 대해 평가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유착설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말입니다. 사재단은 삼성 문제의 핵심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끝없는 욕망을 위하여 불법, 편법, 탈법 비자금을 만들어 이 사회를 오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뇌물검사 명단은 그저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동건 기자, 예. 김영식 신부님의 저 말씀대로 삼성이 한국 사회를 오염시켰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 삼성도 잘 되고 우리 경제도 잘 되려면 이 오염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언제까지 우리 기업이 회장 일가의 불법 탈법에 발목이 잡혀야 하는 건지. 기업과 사회가 투명해야 국가 신인도가 높아질 텐데요. 삼성처럼 전 근대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재벌들도 이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